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방에 환자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요. 같이 상담을 가기 전에 어떤 사고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상담갈 사고는요.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손상 환자인데요. 이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추가 다칠 수도 있고 이제 흉추가 다칠 수도 있고 요추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척추가 다치면서 앞에 경수신경이나 아니면 흉수신경이나 요수신경을 건드려서 그 이하로는 이제 마비가 오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척추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적으로 경수 손상의 경우에는 회복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앞으로 간병을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개호비 문제와 여명 문제입니다. 여기서 간병비란 그 사지가 마비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그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도 변경을 하고 그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재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 환자에게 간병인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감정 신청입니다. 보통 신경 손상에 대한 감정은 신경외과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루에 필요한 간병인을 기준으로 4시간부터 12시간까지 감정 결과가 해신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4시간부터 12시간까지 했는데요. 보통 4시간이 0.5인, 그리고 8시간이 1인, 그리고 12시간이 1.5인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 결과가 4시간이나 8시간이나 12시간 나왔을 때 그럼 간병비는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감정 결과가 8시간 정도 나오면은 2020년 상반기 노임 기준으로 42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그리고 그 신체 감정 결과에는 간병인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도 나오지만은 앞으로 이 환자가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는지, 즉 여명 기간도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건강한 남성이 앞으로 생존하는 기간이 80세까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합병증이랑 운동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여명이 의학적으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여명 단축 비율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재 환자의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그런 여명 단축 기간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척수신경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인에 비해서 한 50%에서 80% 정도 단축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40세의 남성이 80세까지 보통은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60세에서 70세까지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상인보다 여명이 단축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는 최대한 정상인에 근접할수록 손해배상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도 이 여명 단축 비율을 최대한 작게 잡고 최대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말한 게 이제 간병인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이 간병인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명 단축 비율,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두 개 말고 이 손해배상 개호 사건의 소송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개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개호인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이 계산을 하면은 수억 원에서 또 10억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손해액이 15억이라고 친다면은 그럼 피해자의 과실이 10%만 잡혀도 1억 5천이 감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 큰 차이가 나겠네요. 실질적으로 손해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실이 10%만 차이 나도 1억 5천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총 손해액에서만 과실 상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치료비에서도 과실을 그만큼 상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실이 10%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아까 1억 5천에 그리고 치료비 과실상계분까지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감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판을 진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필요 개호인의 수, 그리고 과실, 그리고 여명 단축 비율. 그래서 저도 재판을 진행할 때 그 세 가지를 가장 신경 써서 진행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지방으로 같이 상담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까지 이렇게 상담을 가는 이유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사무실 방문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 소송을 의뢰할 때는 변호사 얼굴을 안 보고 소송을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비 환자에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실제 사례와 이 판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